네,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잠깐 영상 보시고 바로 이어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약 100여 분의 분들께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자, 1부에서는요. 저희가 두 지원 기관의 장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제 실전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는 정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자부심을 가지시고 비즈니스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꿈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이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마주칠 현실의 문제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성취감의 순간들 이 순간들을 조금 더 날것의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선배 기업의 노하우 듣기도 힘드셨죠? 자, 지금 그래서 저희가 2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배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지을 수 있는 타투 솔루션의 프링커 코리아 대표님 모셔봤고요. 그리고 다중 신속 분자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팍스젠 바이오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팍스젠 바이오의 박영석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팍스젠 바이오 제가 아까 그냥 한 줄 소개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비즈니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분자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분자 진단이라는 건 쉽게 유전자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증 검사를 하는 유전자 진단 그 제품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가 지을 수 있는 타투 솔루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플링커 코리아의 우리 이종인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울 수 있는 타투 솔루션으로 사업하고 있는 프링커 코리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울 수 있는 타투 솔루션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바일 프린터가 있고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누르고요. 그리고 피부에다 대고 쓱 하게 되면은 패턴이 바로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잠깐 만지셨던 게 그 네, 이미지를 바로 선택해서 네, 지금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들고 가면은 좀 민폐일 것 같긴 한데 요런 느낌으로 지금 화면상의 이미지 보이시죠? 요 이미지를 바로 기기에다가 넘겨서 바로 팔에다가 요렇게 타투를 하셨어요. 이게 헤나랑 다른 건가요? 네, 헤나는 염료를 가지고 피부에다 물을 들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알료잉크를 가지고 피부 위에다가 바디 페인팅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며칠 만에 지워지나요? 원데이 타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조 어. 화장품이기 때문에 네. 여성 화장품이 언제까지 갔냐는 것은 이제 지울 때까지 간다고 보시면 아. 샤워할 때 비누 가지고 잘 문질러 주시면 쉽게 지울 수 있어요. 그렇구나. 지금 댓글창에 너무 신기하다고 해 보고 싶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해 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온 김에 때는 요때입니다. 어디 가면 해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이 프링커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잠실에 있는 그 하이마트의 메이커스 랩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저희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홈페이지에 오시면 구매하시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종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이제 B2C로도 판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와닿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박영석 대표님은 B2C가 사실은 아니시잖아요, 비즈니스 네. 자체가. 그래서 조금 어렵게 듣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네. 말씀을 사실 사전에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쪽 분자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까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해 주셨는데 그 외적으로 어떤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기술을 조금 더 변형시켜 갖고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좀 더 이제 진단 말씀을 드리면 기술들. 네, 네. 분자 진단인데 분자 진단과 진단 쪽에서는 또 면역 진단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분자와 면역을 융합시켜 갖고 얘를 조금 더 손쉽게 분자 진단 같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네. 그 옆에 이 대표님 쪽하고 틀리게 저희는 이게 다 그 식약처나 이런 허가를 받아서만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이 개발하는 데도 걸리고 개발 네. 이후에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임상 이후엔 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국가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별 국가의 대리점이 그거를 또 판매를 해주기 위해 그 라인망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시작을 해갖고 저희가 지금 5년쯤 됐는데 네. 이제서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됐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은 네. 인큐베이션이 돼야지만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그 3년에 지금 5년 차, 5년 동안 그 기술 개발을 하시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계신 특허나 지적재산권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가지고? 현재 저희는 그 원천 기술이라고 네. 하는 기술 개발을 한 3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저희 이름은 이제 울파라고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들이 이런 진단 회사들이 많은 해외에 있는 기술들을 많이 좀 카피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그 진단 업계 한 25년 동안 몇몇 회사를 다니면서 대표적으로 에이지생명과학하고 녹십자 MS의 연구소장을 거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네. 회사를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한 20명 되는데 이 중에 한 박사 5명, 석사 5명, 반이 석박사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기술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매출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여자들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라든지 아. 또 결핵이라든지 네. 호흡기 바이러스 하는 다양한 저희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는 질병도 하고 그리고 호흡기 관련도 코로나가 꼭 아니어도 사실 예전부터 미세먼지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이종인 대표님께서는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12월에 창업했기 때문에 또 5년 차. 2주가 지나면 딱 만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파티를 해야 되나요? 응원의 모임을 해야 되나요? 참 창업자들끼리는 이걸 파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인데 두 분 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5년 정도 되신 창업가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약간 잠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 처음 창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상용화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 하드웨어 쪽도 만만치 않게 그 프로세스가 길거든요. 그리고 만만치 않게 그 자본에 투입되는 양이 상당할 텐데 대표님은 어떤 과정을 좀 겪으셨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하드웨어도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창업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시제품을 가지고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을 가지고 한 달 동안에 한 2만 명 정도를 이제 시연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해주게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B2C용으로 판매를 한 것은 작년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품의 완성도를 올리기까지는 적어도 16, 17년을 꼬박 할애를 했다. 18년까지 거의 한 3년 걸렸다고 보시면. 두 분 다 일단 시판까지 본 3년을 잡고 시작을 하신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부에서부터 쭉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1부에서 3년을 버티는 것이 데스밸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눈에 눈물이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네. 3년이 데스밸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3년 동안 정말 꾸준히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신 두 분입니다. 근데 그 3년
어떻게 버티셨는지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제품을 개발시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 일반 분들은. 그래서 두 분께서는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시판까지의 과정이라고 좀 한정을 지을게요. 그때까지 저 같은 경우 사실 3년까지는 오히려 수월했어요. 사실은. 어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해서 우연치 않게 잘 아시는 그 선배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쉽게 받았고요. 또 한 1년 지난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 또 이제 초기 시드머니로 해갖고 또 한 두 군데서 투자를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또 국채과제를 많이 좀 했습니다. 사실 이게 네네. 보면 그 R&D 중기청이란 사업. 그쵸, 예, 과제, 대부분 정부 과제들을 많이 수주를 해서 그런 자금들로 3년은 오히려 잘 버텼는데 그 기술 개발 이후에 이제 제품화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3년에서 5년의 그 현재 단계까지가 더 힘들었죠.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기술 가지고 그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과제를 따는 거는 저희만의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쉬웠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화 한 거를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그 마켓을 잡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또 거기 그 대리점도 구축해야 또 되고 새로운 예, 굉장히 많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올 초에도 굉장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매출이 저희도 한 70% 이상 급감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하고 이제 다행히 코로나 얘기 조금 예, 있다가 다시 한 번에 지금 코로나 얘기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제품 3년 동안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드웨어를 완성하기까지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국제과제를 당시에 연구개발 과제를 한 3개 정도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창업자 3명이 연봉이 2천만 원대 연봉을 3년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버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자녀들도 학비도 있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직장생활 20년 하면서 마지막에 퇴직금 가지고 나온 거를 그 3년 동안에 전부 다 사실은 소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버티고 그리고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18년도에 받을 때 그때 투자사들이 저한테 오히려 저희들한테 연봉을 올리라고 그렇게 그거 갖고 어떻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댓글에 울컥 감사해님이 울컥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진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신 다른 창업가 분들의 대표적인 이라기보다는 정말 전반적인 를 잘 대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정말 최저 생계비보다도 사실은 낮은 금액이잖아요.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지금 비즈니스를 3년 동안 개발하시고 런칭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다시 코로나가 터진 정말 다사다난한 2020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아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도 이제 좀 잘 성장해 오다가 매출이 70%가 급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대표님께서도 지금 이 플리커라는 제품 자체가 타투라는 그 하루용 타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도 페스티벌이나 파티 그런 데서 많이 쓸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근데 코로나라고 하면 당연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분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연해서 정말로 이 2020년에 저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 해 주실 수 저희가 이제 한숨을 쉬시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서 작년부터 이제 매출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에 허가받은 제품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해외 저희는 주로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하니까 해외 큰 전시회들에 가서 저희 제품에 대한 호응도 많이 받고 해서 올해 이제 2020년을
접어들면서 굉장히 희망찬 한 해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2월 달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저희 그 해외 지금 이렇게 대리점 구축하는 것도 다 올스톱이 돼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이제 판매하는 것들도, 왜냐하면 기존 병원에 코로나 외에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저희 제품의 매출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 70% 이상 매출이 이제 급감을 해서 이거 정말 회사 이러다가 망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은 느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거 위기가 또 어쨌든 보면 이제 나름대로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분자 진단이라는 게 이런 진단, 유전자 진단 해갖고 또 제품화를 해서 팔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 그 물론 이 분자 진단으로 그 큰 회사들이 국내 시젠이라든지 바이오니아나 큰 회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도 경험 많은 석박사들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기존의 그 매출을 상회하는 현재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한 6월, 5월 달, 5, 6월 달까지 한 3, 4개월 동안은 진짜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나갔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저희 1부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로 근데 사실 지금 지금도 진행이 되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연초보다는 좋다. 네, 지금 아까부터 계속 먼 곳을 응시하시면서 이정인 대표님도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대표님 2020년 하필이면 이놈의 코로나 어땠었나요? 저희는 사실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또 2년 이상 또 준비를 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새로운 제품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품을 1월 달에 그 CS에서 이제 출시를 하고서 작년보다 매출이 3배 이상 올랐었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을 꼭 이제 3배 이상 해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겨보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2월 달에 이제 유럽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더니 다들 아시다시피 3월 달에 미국까지 퍼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 4월 저희들이 매달마다 큰 행사, 축제들이 다 예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축제와 전시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저희 B2B 이제 매출이 한 8이고 이제 B2C 매출이 2라고 그러면은 그 8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월 달에 이제 매출이 30% 감소하고 3월 달 되니까 매출이 70%까지 감소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큰 위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B2C로 빠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현재는 이제 2대 8로 해가지고 B2C 이제 매출이 그만큼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수출 이제 100만 달러를 곧 이제 달성할 수 이제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60개국 이상에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서요. 다시 회복은 했습니다. 회복했는데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큰 그거는 좀 이루지 못한 거는 많이 아쉽지만 코로나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자유를 하고 싶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와 큰일 났다 진짜 다 정말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는 하지만 그 고민의 기회가 정말 달라졌는데, 지금 댓글창에 위기를 기회로 빠른 대응으로 잘 대처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지금은 그래도 올 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금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로 좀 들어보도록 해서는 전반적으로 석사로 까지 아직 사업하신 분들이 아까 세 분이라고. 네, 세 사람이 있고요. 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맞습니다. 네. 예. 개발자가 10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운영하는 사람 해서 5명에서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원들이 편안하게 대표의 고민들이 많을수록 깊어집니다만은 그렇게 같이 하시는
계신데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창업자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팀 멤버였거든요. 누구랑 같이 할 건데 였었어요. 두 분께서는 사실 사회 경험 없이 창업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대기업에서 연구소에서 다 사회 경험을 전문가로서 쌓으시다가 나온 케이스시잖아요. 특히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내벤처로 나오신 케이스셨죠? 자, 그렇게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을 한다라는 큰 도전을 하실 때 같이 할 팀 멤버들은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그 2014년 말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2015년 5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많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멤버도 이제 그때는 그때 혼자 구상하셨나요? 그쵸. 주로 혼자 했는데 네. 같이 이제 일했던 사람들 중에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한 2분 정도가 합류를 같이 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 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 쪽은 너무 몰라요. 그래서 행정 쪽도 전문가 쪽 초대를 받아서 영입을 하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그 집사람이 또 바이오 같은 계통이라서 저희 와. 회사에 품질 관리 책임자로 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좀 든든한 아군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소소한 질문인데 그 가족이 같이 일하면은 또 많이 싸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안 싸우시나요? 24시간 그래서 모든 걸 제가 공유하실 텐데. 회사에서는 동료고 집에서는 또 이제 부부이고 그래서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자. 회사에서는 집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집에서는 회사 얘기 절대 하지 말자.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집에서 회사 얘기 절대 안 하는 게? 어떤 데 할 때도 있는데 가급적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하게 되면 네. 제가 못 들은 척하죠. 혼날 그게 것 저의 같은데. 또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가장 먼 쪽에 제가 앉아 있는 그 방하고 집사람이 앉아 있는 방이 끝에서 끝이라서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마주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주치는 네, 일이 회의 적다. 때만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그 멤버를 구하실 때 물론 가족의 도움도 굉장히 컸고 여태까지 일을 해오시면서 그 기관에서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나랑 핏이 맞았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먼저 네, 물색을 하신 그랬습니다. 거죠. 이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공동 창업자들은 저희가 신사업 기획팀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사내 벤처를 할 때 같이 과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회사 내에서 예, 역시나? 예.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명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재를 만들고, 한 사람은 이제 사업 기획을 하는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이제 키워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이 그 같이 한번 이미 합을 맞춰본 집도 집이지만 이미 회사에서 다른 멤버들도 회사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합을 맞춰본 분들과 팀을 꾸렸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과 지금까지 창업을 해오면서 혹시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분쟁은 없으셨나요? 약간 다툼 같은 거? 그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궁금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공동 창업은 아니고 네. 실제 저희 멤버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지분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 단독 CEO 단독 그리고 대표로 C레벨.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트러블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 회사 이름이 팍스 젠바이오인데 이 네. 팍스가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피스. 아. 그 회사에 평화롭게 회사를 운영하자라는 게 저희의 그 내면에 깔려 있어 갖고 굉장히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환불원정대 생각나네요. 나도 평화를 원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그런 체제여서 조금은 적었다. 그럼 이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공동 창업자들이 뭐 완벽하게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근데 항상 이제 토의를 해가지고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한 예가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내부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의사가 갈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7월 초가 됐는데 7월 말이면은 이제 올림픽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팀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금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도 제품이 나오는데 금형이 처음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올림픽을 가서 한다는 게 말도 네. 안 된다. 한 번도 검증 안 된 제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올림픽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저희 이제 운영팀장은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하는데 네. 이걸 놓치면은 4년을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마지막에 남은 거 이제 제가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초대 제품을 가지고 올림픽 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개발자로 봤을 때는 이제 미친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대기업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나온 것 자체가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록 처음 나온 초도 제품이지만 가지고 한번 가보자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한 달 내내 이제 완성시켜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3명이 되니까 어느 정도 토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나마 홀수로 코파운딩을 네, 하면 2명이면 상당히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팁이네요. 저는 처음에 2명이어서 정말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갈등 극복을 못해서 좀 뒤였던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팀 멤버를 찾으실 때 지금 댓글로도 잘 맞는 분들 만나셔서 같이 척하면 척 알면 너무 좋겠다라는 반응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에서의 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있으니까 지금 두 대표님도 살짝은 다른 형태로 팀 멤버를 구성을 하셨으니 좀 나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좀 참조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대화를 나누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댓글을 보면서 질문 공유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질문은 저희가 댓글창에 있는 질문인데 요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표님들 두 대표님 다 초반에 시작했던 멤버보다 팀이 커졌잖아요. 3명보다 더 커졌고 더 커졌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사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뽑아야 될 텐데 새로운 포지션도 필요하실 거고 딱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새로 뽑을 때 나는 포지션에 대한 역량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회사랑 이런 사람이 잘 맞을 거야라는 그 기준, 면접을 볼 때 어떤 걸 본다라는 두 대표님만의 기준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원이 크게 저와 인맥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검증되신 주로 분들. 좀 나이가 많죠. 한 50대 임원들은 이렇게 거의 대기업 에서 경험을 많이 한 임원급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채용한 공채라고 해야 되나, 채용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30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사실 이제 그 순간의 갭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가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보는 거는 물론 우리 회사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느냐라는 것도 기본으로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성을 많이 봅니다. 그 인성이란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볼까요, 인성을?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면 네. 제가 보면은 2년, 3년 다니면 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계시잖아요. 채용이 되는. 예, 조금만 저거 하면 그만두고, 심지어 뭐 잔소리 한두 번만 하면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젊은 층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저도 이제 많이 고심을 하는데 이력서를 보면 다 보여요. 그래요? 뭐냐면은 완전히 그 처음 그 신입 완전 대학 졸업하면서 오는 사람이 아니면 이력서에 쓰거든요. 보면은 3개월마다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실력이 좋을 것 같지만 채용을 하게 되면 끝내는 6개월을 못 버티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만큼 이제 써먹을 듯하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안점을 봅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 인성, 인성. 뭐 말을 해보면 인성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렇게 쉽게 해서 우리 짬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얘기를 바로 해보고, 경력에서 나오는 바이브. 연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 이력서를 보고 하나씩 물어보면 그런 게 감이 와요. 그래서 그런 식을 보고 많이 채용을 합니다. 이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게 네. 이력서가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은 읽어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포지션에 계신 분들을 뽑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주변의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서 그분에 따른 어떤 평가를 사실은 참조를 꼭 합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미리 예, 레퍼런스 하시는 체크를 거죠. 합니다. 예.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와 실제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주변의 평가가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최대한 좀 저게 존중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업계라는 게 보면은 다 이렇게 좁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한국 자체가 하나만 이렇게 넘어서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이제 몸을 담기 전문적으로 몸을 담으면 네. 그야말로 이렇게 좋은 면모라든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되지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계속 상황에서 인식이 쌓이면. 회사를 자꾸 옮기게 되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는 더 느끼는 것이 착하게 살자. 예,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 그렇죠.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착하게 살 걸이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방송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준비를 하시거나 혹은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겪고 계신 분들 위주이실 거라서 새로 사람을 뽑는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체크라는 부분이라던가 뭐 이력서에서 인성을 보기 위한 항목들, 그런 항목들의 체크 포인트들을 좀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잊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사업 아이템과 투자 유치에 관련된 문제. 사실 스타트업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기 전에 저는 디캠프에서 매니저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는구나라는 걸 일하면서 조금 체득을 한 상태에서 창업을 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인맥도 창업 쪽에서는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내 아이템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검증하는 단계, 확신을 갖는 단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투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난관이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투자는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조금 남겨놓고 처음에 아이템 선정부터 내가 이 아이템으로 가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기까지 어떤 방식을 조금 취하셨어요? 이 아이템을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창업하기 전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했지만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장기간의 경험이 쌓여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템마다 쉽게 뭐 1, 2년 정도 경험에 의해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 또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장기간 경험을 해야지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경쟁력 있어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한번 쉽게 이렇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키우는 거는 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계속 얘기가 주위에 정말 착하게 살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 인성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해서 남한테 이렇게 찍힌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인척이든 가까운 사람들도 안 도와주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실력은 기본으로 까이지만 남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져야 될 거라고.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찾으셨고 어떻게 검증을 하셨었나요? 사실 전 직장에서 신사업 발굴 TF팀에서 바텀업으로 도출이 된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매력적이 보였던 것은 이런 제품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떻게 보면 제가 잉크 개발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 제품을 구현하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회사를 이제 만드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질문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초기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대표님만큼 잘하고 있는 창업가는 아니고 오히려 그 창업 아이템과 팀 멤버 때문에 정말 고군분투를 했던 케이스라 오히려 실패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인데, 자, 지금 사업 아이템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업 초기에는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다가 진행하다 보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거에 플러스 1 플러스 1이 계속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IR이나 데모데이를 관람을 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시네요라는 피드백을 받는 창업자들도 있는데, 이럴 때 너무 하고 싶은 아이템이 많거나 내가 가려고 했던 아이템의 방향성이 계속 흔들릴 때는 좀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후배 창업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아이템으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저희 회의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라는 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가 같이 바이오 진단 회사인데 갑자기 그런 프린트, 뭐 타투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회사를 끌고 가야지만 회사가 연속되는 거지, 너무 나는 이것만 무조건 고집을 한다 그러면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운영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축을 한번 쭉 이렇게 같이 놓고서요. 네. 이 시간축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사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투자사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뭔가 텐저블하게 손에 잡히는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현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할 것들을 나눈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거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진짜로 그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소스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걸 발전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겠구나를 좀 이렇게 아까 쭉 펼쳐보고 타임라인처럼 나눠본다라고 하셨는데, 그 작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투자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투자를 받으셨고, 대표님 투자를 받으셨죠. 자, 생각만 해도 지금 다시 돌아가려면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첫 번째 투자 어떻게 받으셨나요? 아무것도 아직 없었을 때잖아요. 대부분 첫 번째 투자는 어떠셨어요? 대표님의 첫 번째 투자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기술 개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투자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제 돈과 그리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일부 이제 초기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형성이 돼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 투자는 제가 조금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게, 기술. 기존에 이미 그 큰 이런 바이오 진단 쪽에 있는 회사에 대표님을 제가 잘 아시는 분한테 저희 회사에 가서 기술이든 이 설명을 했더니 흔쾌히 투자를 그때 5억을 투자를 발해 주셨어요. 첫 투자가 5억. 그런데 5억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는 분한테 투자 받는 건 좀 수월한데,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엔젤 투자라든지 제3의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해야지만 실질적인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받으셨나요? 그 실질적인 그래- 투자사, 그쵸. 지인이 아닌. 네. 그분들은 어떻게 컨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투자 IR 자료라고 하죠. 그거를 네. 만들어서 정말 인터넷에 그 벤처 캐피탈 회사 다 뒤져서 거기에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한다라는 회사들은 전부 다 전화해서 콜드메일, 콜드콜로 그냥. 그렇게도 하고요. 오. 또 아는 사람을
또 소개받아서도 네. 또 가고. 어.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투자라는 게 그렇게 안 되다가도 한순간에 서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매칭이 되면 또 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6년도에 1차 투자를 받았죠. 네, 지금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매칭이 되니까 되더라고요라고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잠깐 들으셨죠? 그 온라인에 있는 모든 바이오 관련 투자사들을 다 찾아서 콜드메일, 콜드콜까지 그런 시도까지 다 그래서 하셨던.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 II 자료를 뿌려서 한 거가 뭐 한 100개 이상 뿌렸다고 하면 아, 100% 실제 이상. 1대1 그 또 만나서 처음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얘기한 게 한 30여 곳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되는 거죠. 그래도 비율이 되게 굉장히 높으셨네요. 100군데, 한 20여 군데라고 쳐도 4분의 1 정도면 콜드메일, 콜드콜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근데 지금도 항상 아직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투자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투자를 받을 때 프리시드가 있고 시드가 있고 시리즈 A, B, C 해서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를 받는 판이 커질 뿐이지 투자 유치의 행동은 계속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첫 투자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어떻게 유치하셨나요? 사실은 대표님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내벤처에서 이제 분사해서 스핀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사를 통해서 이제 시드머니가 먼저 이렇게 주어졌고요. 네. 이제 그걸로 이제 2년 한 10개월 버텼는데 이제 다른 투자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는 한 5개 회사가 이제 모여가지고는 시리즈 A 투자를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했던 것보다는 찾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리즈 B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달려가면서 저희들이 IR을 하고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좀 더 부지런하게 다녀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프리커 제품 관련해서는 좀 기기에 대한 질문이 또 올라와 있어요. 프리커 제품에 토출 가능한 잉크의 입자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굉장히 디테일. 이거 좀 아는 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네, 아주 샘킴님이. 네, 더 스페시픽한 질문인데요. 가능하십니까? 잉크젯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평균 입경은 한 150나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샘킴님은 들으셨죠? 네, 질문하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올라오는 질문들을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지금 저거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부에서는 사실 아까 창업하기 전에 했던 질문이 멤버하고 멘토하고 시장이 있냐 이 세 개를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질문이 나왔던 게 창업에 필요한 3가지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겠지만 3가지를 먼저 우선순위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그쵸. 건데요. 어렵죠. 그럼 좀 끝으로 저도- 돌릴까요? 생각 좀 하시게. 저도 저게 3가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네. 걸로만 하면 직관적으로.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지. 그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그게 자신 있게 되겠다라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죠. 차별화된 확실한 아이템.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지만 인성이 있어서 내가 힘들 때 충분히 나를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나의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지지자, 애플. 그쵸? 나의 인성으로. 그렇죠. 그쵸. 대표님은 어떠세요? 뭐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좋은 아이템을 볼 수 있는 이제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렵다. 두 번째는 좋은 팀원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적절한 타이밍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놔서 시장에서 이제 소득, 그러니까 이익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이 3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필요한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들 지금 사실 조금 용어는 달랐습니다만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 인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 전제지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기는 합니다만 그걸로 쌓아온 나를 어려웠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믿고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좀 쌓으면 좋을까요? 사실 좀 그거 자체가 창업을 할 때 좀 부족하거나 내가 그렇게 아직 발이 넓지 않은데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만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냥 어떤 삶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쌓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삶 자체가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만 받으려고 한다면은 절대로 그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네트워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네트워크나 인성이란 얘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도 왜냐하면 저희 진단 쪽도 보면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화학적인 어떤 그 물질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플라스틱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융합돼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내가 못하는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근데 그런 게 기존에 내가 너무 인성이 안 좋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안 도와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도와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엔 제품화가 되었을 때도 이번 마케팅이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영업 관련된 내가 영업을 안 해봤지만 약간 그 방송 중에 살짝의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얘기해 주신 거는 약간 기승전 인성인 것 같아요. 세 가지군요. 기승전 인성, 기승전 아이템, 그리고 그 기승전 의지, 끈기,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일부에서도 조금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방송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굉장히 변화를 맞으셨고 그 안에서도 좀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난 2020년도의 변화가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아니면 또 좀 더 오래될지 아니면 다른 변형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예측하기 힘든 당장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일단은 저희 프링커 이종인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이라던가 이런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려는 전략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코로나 환경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지울 수 있는 타투 솔루션 가지고 이제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핵심 역량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장품으로 세계 최초의 화장품 잉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모바일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 메이크업 기기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을 해주는 자동스럽게 화장을 해주는 기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이제 화장품 업체라든지 패션 업체가 저희한테 화장품 기기 관련해서 의뢰한 내용들도 있어서 일단은 먼저 부분 화장을 먼저 구현을 하고요. 상품화를 하고 그 다음에 풀 메이크업 관련해서도 상품화를 하려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 메이크업 이거는 진짜 제대로만 되면 여자들의 출근 시간을 로망이죠. 예. 로망이죠. 저희는 진짜로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팩처럼 한번 이렇게 스티커처럼 딱 붙였다가 떼내는 거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매번 화장이 달라지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상용화되는 그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마루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팍센바이오 박 대표님, 지금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까지, 진단 기기까지 납품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한 또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운칠기삼이구나. 이 사업이라는 건 정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운칠기삼이다. 그렇지만 그 운이라는 거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그 운도 따르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준비를 확실히 하자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는 이게 감염 질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그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가 그 조기 암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 100배 이상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민감도가 좋기 때문에 혈액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소변으로도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되나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소변이가 비뇨기 계통이니까 우리가 뭐 남자들의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이나 뭐 여자들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나름대로 회사에 큰 그 역할을 하고 저희가 자리를 잡고 또 해외에 많은 매출을 올려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국가 과제라든지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 네. 보답을 해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성. 역시 인성아, 보답하겠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저희 2부도 슬슬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국가 지원 사업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물론 투자도 받으셨지만 국가 정책 사업은 사실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게 바우처 사업이 됐건 말 그대로 교육 사업이 됐건 지원 사업이 됐건 어떤 형태로든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비즈니스의 대표로서 그리고 하드웨어를 했던 비즈니스 필드의 대표로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드리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원천 기술이 있는 분야에 혹은 하드웨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여도 좋고요. 그냥 제너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스타트업을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도움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이 지원 사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창업 성장 과제에서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완성하는데 좀 크게 도움을 받았고요. 또 단비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쁘죠. 단비. 단비요? 예, 문화기술 쪽 사업인데요.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쪽 사업을 통해서도 어떤 그 컨텐츠와 이 저희 하드웨어가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사업을 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가지고는 준비를 하는 것도 또 완성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정책이랑 맞춰서 또 이제 사업을 해 나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적인 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건 좀 쉽게 과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연구비 같은 것들을 쓰는 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쉽게 진짜 필요한 물건들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뭐 기구도 필요한데 요즘은 그 과제에서 시약재료비나 인건비 외에는 잘 쓰지를 못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경기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 입주를 했을 때 네.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과제를 하나 했어요. 한 5천만 원밖에 안 하지만 그 과제는 다양한 그 물건들을 샀을 수 있는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필요한 무슨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쓰는 게 어플만 되면
일을 해야 사서 쓸 되니까.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도약과제라고 하는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마케팅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회나 그런 데 갈 때 출장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R&D 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과제입니다. 네. 지금 그 창업선도대학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가는 과제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아마 네. 대학교의 창업 별도로 교육센터에 입주해야 하거나 거기랑 연결이 돼야지만 네네네. 받을 수 있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두 분께서 이 지원 사업까지 추천을 조금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창업진흥원에서 주도하는 것들이 있고 창업진흥원 외에 뭐 한국 뭐 나이파라던가 니아라던가 지금 얘기하신 다른 창업선도대학이라던가 다른 기관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에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정보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과 유관된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아직 창업을 하지 않아서 관련 정보가 조금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창업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셔도 지금은 이제 연말이라서 거의 끝났겠지만 내년 초부터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2021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도 1, 2월 달에는 거기에서 이제 오픈이 되니까 참고해 보셔서 지금 두 대표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신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맞는 지원 사업까지 좀 찾아서 지원해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이제 2부도 좀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잠깐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오늘 질의응답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 그리고 저희가 링크를 유튜브 댓글로 남겨드렸는데요. 오늘 진행했던 요 2020 경기창업 온라인 라이브 토크쇼 시즌2 지금 보시면서 보신 거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설문 참여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피자 이용권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신 분께는 저희가 파리바게트 2만 원 상품권을 드릴 건데 지금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설문 쪽으로 좀 집중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설문 쪽으로 저희가 상품들을 많이 넘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참 담담하게 잘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많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좀 신뢰되는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을 만큼 좀 개인적인 질문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 공유해 주신 두 대표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21년에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던 모든 것들 다 커버하시고 쭉쭉쭉 더 성장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서도 성공적인 창업의 시작을 그리고 창업의 진행을 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팍스앤바이오의 박영석 대표님, 프링크 코리아의 이종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